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시황 관련돼서 언급을 해드릴 방송을 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이 박스권 시장이다, 박스권 흐름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에 대한 흐름이 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시장 자체가 지금 최근 코스피 시장에 대한 흐름인데요. 3100에서 3250 이 안에서만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면 시장에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업종이 없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종목별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1월까지, 올해 1월까지 이 상승 흐름이 엄청나게 많이 지수가 올랐잖아요. 근데 이 지수가 많이 올라갔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좀 쉬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뚜렷하게 지수를 지난번 3266을 이제 돌파를 하기 위한 그런 종목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스로 좀 갇혀 있다. 좀 짧게 봤을 때는 3100에서 3250이지만 길게로 보면 3000에서 한 3250 정도 선에서 갇혀 있다. 그러면 종목들에 대한 흐름은 종목별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환매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좀 길게 보면 되레 코스피보다는 변동성이 더 큰 흐름이죠. 그리고 코스피가 거의 이제 고점 부근에 임박을 해 있는 상태지만 코스닥은 4월 달에 이미 고점을 갱신을 했고, 하지만 이제 4월 고점 갱신한 이후에 추가적인 지지를 잘 받지 못하면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940포인트 후반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955포인트까지 임박을 한 흐름이죠. 그래서 짧게 보면 이 박스권 흐름이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한 950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길게 보면 한 20선에서 1000선까지의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면 이제 종목들은 변동성이 더 크거든요. 거의 이제 곱하기 2배, 3배 정도를 계산을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1%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 그러니까 종목별 자체는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 하락을 했다,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 결론적으로 종목별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1월까지 상승을 했었던 건 이제 삼성전자, 이게 주봉상 흐름이니까 삼성전자가 6만원대에서 9만원대, SK하이닉스가 역시 한 9만원, 8만원대에서 15만원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이 흐름들 자체가 다른 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설, 철강, 조선, 경기민감주 쪽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포스코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참고로 포스코는 이제 올해 1월, 2월,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지수와는 좀 별개로 이제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GS 건설, 이제 건설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아 제강, 세아 베스틸, 역시 철강 쪽 관련된 종목들이 지수가 좀 밋밋하게 박스권을 갖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돼서 이제
종목별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거기에 조선까지 연계가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민감주 쪽으로만 매기가 몰린 게 아니라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금융 쪽, 은행, KB은행, KB금융, KB금융도 고점, 기업은행 역시 단기적인 고점, 네. 그리고 신한지주 역시 최근에 추이가 좋죠. 그리고 증권주들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금융지주 역시 나름 괜찮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험 쪽까지 같이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종목별 순환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벽하게 우상향으로 이제 박스권 흐름을 돌파를 하면 새로운 추세가 나올 텐데, 그 추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서 종목별 시장 흐름이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격적인 시장에 대한 상승은 이 박스권에 대한 흐름을 탈피하는 시점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참고로 이걸 한번 보시죠.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누가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는지를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답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잖아요. 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보다는 기관에 대한 매도가 더 크다. 기관이 33조를 매도했는데 그 중에서 연기금이 18조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3조 매도 중에 거의 반 이상이 연기금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최근 들어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얼마만큼 더 매도를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줄어들든지, 역시나 기관에 대한 매도가 줄어들든지, 이게 하나의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매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시장으로만 보면 코스닥도 기관이 3조 7천억, 외국인이 1조 9천억, 개인만 주구장창 매수를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 중에서 기관은 3조 7천억을 매도를 했지만 이 연기금 쪽보다는 다른 쪽, 이제 코스닥 쪽은 다른 쪽에 대한 매도세가 더 컸다. 그래서 사모펀드 쪽, 그리고 기타 법인이 한 2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타 법인과 사모펀드가 좀 꽤 많았다. 나머지는 2천억, 4천억, 6천억, 7천억 정도 되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대한 수급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기관이 사거나 외국인이 사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기관이 매도세를 좀 줄이거나 외국인이 매도세를 좀 줄여야 된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시장을 끌기에는 역부족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방향성 자체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업종별 흐름을 보면 이 박스권 흐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는 시점에서 역시 종목별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종목별에 있어서 이제 실적을 볼 거냐,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를 볼 거냐, 아니면 이제 수급을 볼 거냐,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매매에 대한 팁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를 하면 물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 대부분 물리고요. 이제 조정 시에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정 시에 상승을 하면 물리고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정 시에 매수를 해서 어차피 순환매니까 오늘은 뭐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면 내일은 바이오가 올라가고, 바이오가 조정 나오면 모레는 뭐 게임주가 올라가고, 게임주가 조정받으면 글패는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순환매적으로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상승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매수를 한꺼번에 몰아서 매수를 하면 되레 그 다음날 연속성적인 부분으로 상승을 하는 경우보다는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되레 조정을 보였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더 맞다. 그리고 나서 순환매가 다시 이어지면 이제 내 차례에 대한 종목이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 라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완전하게 뭐 적극적으로 좀 지켜보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켜보는 거는 이 3250원 60을 돌파를 할 때,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도 1000선이 돌파가 되는 시점, 1000에서 1030선을 돌파가 되는 시점,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매수를 단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공투자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